네, 출생아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14번째입니다. 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 골딘 박사가 3가지를 우리나라에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냥 말을 물어보니까 푹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0.86명이죠.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현지 시간 9일 열린 노벨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골딘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을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역사에 둘러싸여 있고 이에 경제와 사회의 변화가 빠를수록 전통과의 충돌은 더욱 많아진다며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경제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이 같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전 세대가 신규 세대가 가져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딘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남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변화가 단시간에 이뤄지기는 아주 어렵다며 사회의 기성세대, 특히 그들의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가족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직장의 문제로 직장들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기업 문화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골딘 교수는 200년 이상 축적된 미국 노동시장 관련 자료를 분석해 성별에 따른 소득과 고용률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고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해낸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자들이 탁 물어보니까 답할 정도로 전문가고 또 연구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1인당 출산율이 0.8 지금 실제 일지만은 좀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가.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즉답한 것이죠. 자, 우리가 들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 골딘 박사도 한국의 직장 문화를 지적하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그 명예교수 골든먼처럼 이와 같이 사회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교육을 위하여 우리가 가정교육 운동에 있어서 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영국의 콜먼 교수가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인구 문제를 얘기했는데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 기업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골딘 교수의 지적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남성의 인식 변화를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개인들에게 기업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일을 해 나가자는 얘기죠. 뭐 이 사람이 말했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기성세대, 특히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아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른을 교육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남자의 영향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여자는 감성에 의해서 일을 하고 남자는 지성으로 일하기 때문에 지성적으로 잘 준비시켜서 남자가 결혼을 시켜야지 그냥 여자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정 문제도 역시 그렇게 해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여자는 정서적으로 상황 처리와 감정 처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감정 처리, 상황 처리 잘하니까. 그러나 남자가 체계적으로 지식에 강함으로 어떤 일이든 정상대로 추진하는 데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아들들에게, 남자들에게 교육을 하자,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반에 공개 홍보와 교육을 하고 어떤 전문 기관적 국민운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분석을 볼 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출 사회보고 이런 거에 봐도 자료가 없어요. 그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 사람이 말이 100%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하간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들 선호가 딸 선호가 많은데 급격하게 급격하게 딸 바보. 이게 얼마나 딸을 좋아하냐면요.
2017년 올해 그 어린이날 여자아이용 장난감과 남자아이용 장난감이 있죠. 다르죠, 다르죠. 어떤 게 더 많이 팔렸을까요?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들께 많이 팔렸겠죠? 몇 배나 팔렸을까요? 먼저 한 목표처럼 2배 반 정도. 2배 반. 한 3배? 3배. 네, 2배. 박수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통계를 뉴스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14배가 팔렸어요. 14배? 저는 왜 이렇게 빠르게 부양을 아들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로 인하여 노후 보양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바뀌 다릅니다만 내 생각에는 한국 과거에 남존여비라고 있었잖아요. 남자들이 모든 결정에 섰습니다. 이 남편의 지성과 아내의 감성에 의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종속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남성은 지성에 의지하여 일 처리를 잘 해나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현대는 맞벌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대학에 많이 가고 유능한 여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약간 이런 대체적으로 그렇게 처리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인지 여권 신장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들 발놓고 있는 높고 강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 문제가 어쩌면 여자에 의해서 해결돼야 된다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딸을 낳으면 비행기를 타고 아들을 낳으면 경운을 탄다는 말은 있습니다. 내 말 틀리기를 바랍니다만 시대가 변했어요. 내 친구 하나는요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애는 해외에 안 나가요. 내가 가만히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딸의 친정 거기는 해외 자주 나가는가 봐요. 돈을 많이 줬어. 자기한테는 안 써.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같아. 절대 요구가 안 나간다. 자기 부인은 미국에서 2-3번 갔는데 지금 75세 넘었는데도 절대 요구가 안 돼. 아마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낳고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부인한테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어른이 남자를 체계적으로 잘 지도하여 남자의 지성과 지식으로 남편이 잘 정립되어서 지속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간다. 아내의 감정에 의존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건전하게 가정을 행복시켜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권리교사 말한 대로 직장인 문제는 또 직장 문제로 사회의 문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 문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나가서 한국이나 일본은 사회의 빠른 경제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그 사회 구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한국만큼 경제 변화를 빠르게 겪은 나라도 좀 드물죠.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일이네. 한국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사실인데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딩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때문이다. 이상한 민족이니까 저출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아까도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변화를 겪으면서 적응해 왔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현상이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의 두드러진 발전은 아시아에서도 서유럽 선진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색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전쟁의 피해에서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빠른 경제 성장이다. 빠른 경제 성장이라는 것에서 아마 누구나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한국 사회에 특별한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까지는 지금 이제 박사들이니까 지적을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둘러싸였고 경제 사회 변화가 빠를수록 전통과 충돌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적응을 못한 우리 이제 한국과 일본에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다. 이것이 그다음에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여성의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되어서 기성세대와 젊은 남자 인식 변화가 절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남성이 많은데 이런 변화를 잘 이해를 하고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나도 남자 역할을 해보기 좀 어렵다 하는 걸 알고 목사로서 그 남자와 여자 관계, 가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좀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가정에서도 잘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지 국가나 기관이 이거 전문적인 것을 해야지 한두 명이 할 일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유튜브에서 참 잘 외치고 있어요. 가정 문제, 어떤 문제 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하는 사람들, 한 서너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을 국민운동을 벌려서 나라가 해야지 하거나 말거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좋은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래서 노벨위원회는 여성 시장 운동 결과를 있기 때문에 수상했다 하고 말하는데 노동시장 내의 성적 여성의 그 차이 이런 것들을 밝혀서 설명을 했고 골든 교수는 200년 이상 된 미국 노동시장을 연구 분석한 것처럼 이 한국도 유사한 문제가 일어난다. 골든 박사도 역시 미국의 노동시장 문제를 영국의 인구학자 홀번 박사들의 고견을 참고하고 전문가니까 다 이것저것 들어가고 한국의 노동 문제까지 연결해서 자세히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렇게 자이안처럼 특이하게 인구 문제로 사라진 한국의 인구 문제를 면전에서 직접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골든 박사의 입장과 그 내용을 우리는 상세하게 준비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이스라엘 시절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국민의식 변화, 지역사회 협력, 정부의 리더십, 프랑스도 시민단체가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잘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독자적으로 뭐 잘 안 하니까 아마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들이 완전히 실패한 그런 저출산 정책이 아니었느냐. 나는 저출산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을 했지만 재조명을 통해서 근본적인 가정 구조 문제와 산업 부분 역할로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야지 정부가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들을 교육하는 이 시스템 이것들을 잘 해서 이 세 가지를 가정교육 국민운동에서 벌려나가야 한다.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남성 그다음에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서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가 홍보돼야지 뭐 어느 한두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한다. 자, 여기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 힘들다 하는 정도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로 40년째인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오늘 알 수 없게 지금 중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일본이 지금 30년이라는데 앞으로 40년, 50년 더 간다 하더라고요. 한국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과 대만은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홍콩은 중국의 관문으로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싱가포르는 좋은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 다섯 나라가 잘 사는데 이런 것들이 다 향후 문제를 일으켰고 골든 교수도 이렇게 한국은 급격한 경제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와 개인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가정의 90년대 사이 이런 변화가 이러고 지금 최근에는 이런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그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학 수상자,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한 골든 박사도 이런 기성세대 자녀문제 직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일본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다. 그리고 회복은 아주 매우 느리다 이겁니다. 그게 하루아침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풀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지 그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다 어려운 거죠. 저출산의 여러 현상이 그래서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남성 비혼율이 19%였다가 24%, 33%, 47%, 지금 4년 전에 47%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갔던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성은 33%고 결혼할 의향이 없다든지 최저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너무 부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은 프랑스가 혼외 출산 63%다 하는 것을 놀렸습니다. 이렇게 혼외 출산을 통해서 스웨덴은 54%고 한국만 2%입니다. 2.2% 1%. 이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은 혼외 출산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고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전국에 다 떼고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대형 호수만 봐도 또 산골짜기 바닥도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흉년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흉년이 없어요. 수자원이 얼마나 많으니까 비가 안 와도 뭐 끄떡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문제도 뭐 부부가 없는데도 지금 자녀 낳을 걸 기대하는 거야. 집사님만 떨어진다고 말만 하는데 이 어떤 목사님은 13만매를 낳고 함께 만든 작은 천국 우리 집이다. 13매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특이한 경우지만. 그래서 이 극심한 부부 흉년이다. 이거 부부 흉년. 부부가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부부 흉년. 이거 보세요. 이혼을 해버렸지. 반튼이 싱글이지. 부부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야. 해갈이 아니라 풍성을 기대하고 방법을 세야 돼. 그래서 이혼 49%, 그다음 노인 방치, 남성 싱글 74%, 410만 명. 이 엄청난 이 싱글 풍성 시대를 싱글 해결하지 않아 싱글 없애는 방향으로 나라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한가 뭐 이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이혼 양육비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혼을 해봐야 양육비를 받는 것은 74%도 못 받지만 하나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양육비 못 받는데도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다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 방향에 있어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매년 30억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법으로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도위원도 유축을 하고 가정교육 인도자를 매년 100명 내지 200명씩 육성을 해서 인도를 보내는 고출산, 이혼 방지, 국내외 국제결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대상으로 각 시군본부에서 시군에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 가족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도위원들이 일을 나간다든지 또 진행 방법은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부드럽게 진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부부 흉년 해갈 정도가 아니고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래서 훈련된 가정교육 인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내용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출생아 재정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 비용을 나는 줄이자, 70%를 줄이자, 기업 후원도 받고 국가 재정을 줄이고 외국 자본도 필요하면 받고, 그래서 특수한 국익사업 같은 거, 뭐, 어제 무기도 많이 팔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배도 많이 잘 만들고. 그런데, 이 다양한 재정 확보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필요한 120 구조를 만들어내야죠. 뭐, 누가 그걸 해야겠습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도 해야 되죠. 지금 생각할 때,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고 말하면 이 나라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재원을 줄여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장사를 하는데 내가 월요일 날은 오전에 학교를 안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오전에 학점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가게 됐어요. 일이 조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어려운 결정도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 안 되지만 나라는 돈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신생아가 나오면 국내에서 번 돈으로 출하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3분의 1 간다는데 그 사람들 번 돈은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80% 이상 현금으로 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아를 많이 낳는 것이 목적이고 중요하지, 이민이나 다른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순간적인 방법이고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 신생아는 자녀를 낳고 또 세금도 내고, 외국인 세금 안 내잖아요. 물론 조금 내긴 냅니다만 수출과 산업을 일으키고 그다음 중대한 국방도 한다 이겁니다. 외국인도 국방 못 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를 길러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한 50가지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서
자녀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의 그 수뇌들이, 지식인들이 이걸 조정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에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이렇게 벌려나갈 때 가정교육을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 신생아 문제를 해결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나온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인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이자 하는 데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골든 박사가 한국의 이런 대안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수용해서 내 의견이 아니고 그 사람들 좋은 의견들을 수용해서 나라가 이 일을 잘 지켜나가서 인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